4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도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60대 초반의 혈압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음 날이면 숫자가 확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매일 성실하게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식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침에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고, 점심에는 라면을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국밥집에 가시곤 했습니다. 모든 식사가 국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혈관에 어떤 압력을 가하는지를 그때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자주 하셨습니다. 술자리가 있는 다음 날이면 아버지의 얼굴이 붓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치솟아 있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그리고 마무리로 먹는 라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버지의 혈관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3번 마주하는 식탁, 그곳에서 일어나는 선택들이 우리 몸속 혈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 3가지가 한 사람의 식탁에서 만났을 때 절대로 피해야 할 5가지 음식과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의사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식사일기를 함께 읽고 장바구니를 함께 들여다보고 냉장고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패턴들, 반복되는 실수들, 그리고 성공한 분들의 작은 비밀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손이 자동처럼 움직입니다. 먼저 탄산음료 한 캔이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시원한 걸로 기분 전환 좀 해야지. 다음은 즉석라면 한 봉지.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야지. 그 다음은 냉장 케이스에서 소시지 한 팩. 반찬 삼아 구우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100% 과일이라고 크게 적힌 컵주스 하나. 이건 건강에 좋은 거니까. 계산대에서 삑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문이 열리고 밤 공기가 들어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분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저녁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녹아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이 거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소시지에는 보존료와 포화지방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컵주스,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섬유질 없이 당만 농축된 액체입니다. 오늘도 가볍게라는 말로 포장된 선택이 내일의 혈압과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을 흔듭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혈관의 시간표를 바꿉니다. 하지만 다행히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끊을 것과 대신 채울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숫자는 따라서 내려옵니다. 혈압계의 바늘이, 혈당계의 숫자가, 검사지의 수치가 조용히 안정을 찾아갑니다. 두 가지 사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이야기. 제 진료실에는 매일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수치는 약으로 잡았는데 왜 자꾸 튑니까? 68세 김 사장님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시에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약통에는 매일 드셨는지 체크하는 표시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한 다음 날이면 혈압이 확 튀었습니다. 평소에는 130대였던 수축기 혈압이 150, 16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중성지방 수치 옆에는 빨간 화살표가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도 다 먹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김 사장님께 일주일간의 식사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일기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걸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입맛이 없어서 점심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국밥이나 찌개를 드셨습니다. 국물이 많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고 속도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드실 때는 라면이나 우동 같은 국물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김 사장님은 냉장고를 열고 소시지나 햄을 꺼내 후라이팬에 구워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먹어야 하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낮 시간에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캔 커피를 마시거나 탄산음료로 정신을 깨우셨습니다. 달달한 맛이 입안을 돌면 잠깐이나마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고 2차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집에서는 배달 음식으로 피자나 튀김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건강하게 드신다는 오렌지 컵 주스가 있었습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문제는 조금씩이 아닙니다. 매일의 누적입니다. 하루하루는 조금씩이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 캔 커피 한 잔, 소시지 몇 개, 컵 주스 하나. 각각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서 김 사장님의 혈관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례 2.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 혈당이 정체입니다. 72세 박 사장님은 김 사장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사장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도셨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해 보니 매일 1만 보 이상을 걸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체중은 줄지 않고 혈당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박 사장님의 식사 일기를 보니 운동 습관은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문제는 운동 후에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사장님은 편의점에 들르셨습니다. 오늘도 1만 보를 채웠으니까 나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며 달콤한 음료 한 잔을 사서 마셨습니다.
어떤 날은 스포츠 음료였고, 어떤 날은 과일 주스였고, 어떤 날은 달달한 캔커피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도 숫자는 제자리였습니다. 식후 혈당을 재어보면 오히려 전보다 더 흔들렸습니다. 박 사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장님, 액체로 들어온 당은 씹지 않으니까 포만 신호가 약합니다. 그리고 그 당이 간으로 가면 간은 남는 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꿉니다. 운동으로 태운 칼로리를 보상이라는 이름의 음료 한 잔이 다시 채워버린 겁니다. 박 사장님은 마셨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그것을 다르게 새겼습니다. 액체 칼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가지 질환이 만날 때 왜 더 조심해야 하는가? 여러분 중에는 고혈압만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당뇨만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세 가지는 함께 옵니다. 의학 용어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은 주로 나트륨 과다와 가공식품 패턴이 주범입니다. 소금이 몸속에 물을 끌어당기고 그 물이 혈관에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좁은 호스에 물을 세게 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는 가당 음료와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 변동과 체중 정체를 밀어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우리는 다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지혈증은 트랜스 지방, 가공육, 과음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흔듭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그 기름때는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특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몽 같은 음식이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몽은 건강한 과일이지만 특정 약과 만나면 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과학적 이유와 현실적 조언. 이제부터 의사인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말리는 5가지 음식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바구니로도 혈관을 지키는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가당 음료 혈관을 속이는 액체 칼로리.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병이나 컵에 담긴 주스, 달달한 커피.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액체 형태의 당입니다. 왜 위험한가요? 우리가 사과를 한 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먹으려면 씹어야 합니다. 씹는 동안 턱이 움직이고 침이 나오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뇌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먹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사과 안에는 섬유질이 있어서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초 만에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섬유질은 제거되었고 당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포만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흡수 속도입니다. 액체로 들어온 당은 위장에서 거의 바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치 급경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오는 것처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허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은 남는 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꿉니다. 특히 운동 후에 보상으로 마신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운동으로 태운 칼로리를 다시 채워버립니다. 박 사장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 예시, 카페에서 라떼 라지 사이즈 한 잔을 주문하셨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시럽을 추가하셨다면 한 잔에 각설탕 10개가 넘는 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3병 주스 하나를 더 마셨다면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을 벌써 넘긴 겁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적혀 있으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일 자체를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섬유질이 빠진 주스는 결국 당물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물로 바꾸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컵의 온기가 위장을 깨우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의 첫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가당 탄산수도 좋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뭔가 자극적인 맛이 그리울 때는 라임 한 조각을 띄운 탄산수를 마시십시오. 톡 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제로입니다. 무가당 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보리차, 현미녹차, 허브티를 돌려가며 마시십시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함량이 낮은 차를 선택하시면 혈압과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음료의 뚜껑과 빨대를 치우십시오. 빨대로 쭉쭉 빨아 마시면 무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게 됩니다. 컵으로 한 모금씩 마시면 마셨다가 아니라 목을 적셨다는 기분으로 적당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초가공 가공육, 염분 보존료 지방의 3중 공격. 소시지, 햄, 베이컨, 핫도그. 간편하고 맛있고 빨리 조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 혈관에 3중 공격을 가합니다. 왜 위험한가요? 첫 번째 공격은 나트륨입니다.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시지 몇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은 보존료입니다. 특히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은 혈관 내피세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관 벽이 매끈해야 피가 잘 흐르는데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 벽이 거칠어집니다. 세 번째 공격은 포화지방입니다. 가공육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끈한 혈관 벽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생깁니다. 매일 조금씩 긁히는 겁니다. 그 흠집 위로 지방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의 탄력이 느리게 사라집니다. 현실 예시, 아침에 햄 샌드위치를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소시지 볶음이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맥주 한 캔과 함께 베이컨을 구워 드셨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하루 동안 섭취한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이미 상한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바로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밤에 배가 고플 때마다 냉장고에서 소시지를 꺼내 구워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먹어야 하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가공육의 단백질보다 염분과 지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통살로 바꾸십시오. 생선, 닭가슴살, 콩. 이 단백질 삼형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십시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소금은 거의 뿌리지 마시고 대신 레몬즙과 후추로 마무리하십시오. 기름진 풍미는 살아있으면서도 나트륨은 크게 줄어듭니다. 닭가슴살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용으로 나온 제품을 비상식량처럼 준비해 두십시오. 배고플 때 바로 데워서 올리브 오일 한 숟갈과 후추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두부와 병아리콩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간장 대신 들기름과 김가루로 맛을 내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도 햄 대신 직접 구운 닭고기를 넣으십시오. 마요네즈 대신 머스타드를 바르시면 칼로리도 줄고 풍미도 살아납니다. 씹는 맛이 살아나서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3트랜스 지방, LDL은 올리고 HDL은 내리는 답이 없는 지방. 부분경화유. 성분표에서 이 단어를 발견하시면 그 제품은 즉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의 정체입니다. 왜 위험한가요?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왜 그렇게 만들까요? 음식이 더 오래 보관되고 바삭한 식감이 생기고 제조원가가 싸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에는 최악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혈관을 흐르는 작은 배에 거꾸로 흐르는 역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 지방 섭취량 목표를 0g으로 정했습니다. 조금만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예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과자를 하나 집으셨습니다. 앞면에는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작은 글씨를 보십시오. 1회 제공량 30g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식품규정상 1회 제공량당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 봉지가 100g이라면 실제로는 1.5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포장에는 당당히 0g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재사용한 튀김 기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치킨집이나 튀김 가게에서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면 고온에서 기름이 변성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각산 크림 대체유, 수입 과자, 냉동 피자에도 숨어 있습니다. 식물성 크림이라고 하면 건강할 것 같지만 부분 경화유로 만든 것이라면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조리유는 액상식물유를 기본으로 쓰십시오.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튀김이 아니라 굽기, 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십시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빵이나 디저트를 고를 때도 주의하십시오. 쇼트닝, 마가린, 부분 경화유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십시오. 요즘은 올리브유로 만든 빵이나 케이크도 많이 나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다크 초콜릿으로 단맛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소량만 먹어도 만족감이 크고 오히려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라벨을 읽는 습관입니다. 성분표를 크게 천천히 읽으십시오. 부분 경화유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것이 바로 경고등입니다.
망설임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4. 고나트륨 식품 혈압의 가속 페달. 라면, 국밥, 찌개, 젓갈, 장아찌, 치즈와 가공 소스의 조합.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엄청난 양의 소금입니다. 왜 위험한가요? 소금, 정확히는 소금 속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혈관은 정해진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짜게 먹는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의 국물입니다. 김 사장님처럼 아침에 찌개, 점심에 국밥, 저녁에 라면을 드시면 혈관은 하루 종일 높은 압력 상태에 놓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어야 안전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엑셀을 조금씩 계속 밟고 달리는 겁니다. 혈압계 바늘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현실 예시. 라면 한 봉지를 끓였습니다. 스프를 전부 넣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셨습니다. 이것만으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을 거의 다 채웁니다. 아니, 넘칩니다. 국밥집에 가셨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채웁니다. 시원하게 국물을 다 마셨습니다. 여기에 김치, 깍두기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나트륨은 이미 3000mg을 훌쩍 넘었습니다. 집에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된장, 고추장,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그릇에 하루치 나트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젓갈이나 장아찌를 좋아하십니다. 어릴 적 먹던 맛이니까요. 하지만 젓갈 한 숟갈, 장아찌 몇 개에 담긴 나트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집밥 3단계 디솔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국물을 절반만 드십시오. 아니, 반의 반만 드십시오. 국물의 4분의 1만 드시는 겁니다. 대신 건더기를 많이 드십시오. 국물 그릇에 파, 양배추, 버섯을 추가로 넣어서 볼륨을 채우십시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물은 맛을 보는 것이지 마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 라면을 끓일 때 스프는 절반만 넣으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오히려 면 자체의 맛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 허브, 산미, 향신료로 맛을 끌어올리십시오. 레몬즙 몇 방울, 식초 한 숟갈, 후추, 생강, 마늘, 파슬리, 바질. 이것들은 나트륨 없이도 충분히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찌개를 끓일 때도 된장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반으로 줄이고 대신 다시마와 멸치로 우려낸 육수로 깊은 맛을 내십시오.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갈을 둘러주면 고소한 맛이 부족한 염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갈의 국물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혈압을 지킵니다. 5. 자몽과 자몽 주스, 혈관 약과 충돌하는 과일.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한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자몽 안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 있는 특정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 효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약을 분해하는 겁니다. 약은 몸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배출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그 속도를 계산해서 약의 용량을 정합니다.
그런데 자몽이 그분의 효소를 막아버리면 약이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입니다. 약의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약들이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혈압약, 일부 부정맥 치료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약은 자몽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의 속도 조절 레버를 갑자기 망가뜨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현실 예시, 한 환자분이 스타틴 계열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근육통을 호소하시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 손상 지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몽이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요. 자몽 주스가 약의 분해를 막으면서 약의 농도가 너무 높아졌고 그것이 근육 손상을 일으킨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혼합 주스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과일 주스 중에는 여러 과일을 섞은 제품이 많습니다. 앞면에는 크게 오렌지라고 적혀 있지만 뒷면에 작은 글씨를 보면 그레이프 프루트 5% 함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5%밖에 안 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몽의 효소 억제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소량만 섭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먼저 약의 성분표나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자몽 섭취 금지 또는 그레이프 프루트 주의라는 경고가 있는지 보십시오. 경고가 있다면 자몽 대신 다른 과일로 바꾸십시오. 사과, 배, 베리류, 키위, 바나나. 이런 과일들은 안전합니다. 오렌지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렌지와 자몽은 다릅니다. 오렌지는 대부분의 약과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혼합 주스를 사실 때는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작은 글씨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글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약사나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제가 이 약을 먹는데 자몽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너스 경고, 칼륨 함유 소금 대체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저염 소금이나 건강 소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제품들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사용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 칼륨 보전 이뇨제를 드시는 분, AC 역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 대체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본인의 콩팥 기능과 복용하는 약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끊는 대신 바꾸는 혈관 보호 루틴. 여기까지가 끊어야 할 5가지입니다. 하지만 끊기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끊어라라고만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대신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마라가 아니라 대신 이것을 먹어라가 있어야 합니다. 맛과 포만감, 비용과 시간을 지키면서도 혈관을 지키는 방법. 이제 그것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대체 전략. 1. 무가당 3종 스위치. 물, 탄산수, 차.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물 리추얼을 권합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그 물을 마십시오. 250ml 정도면 적당합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합니다. 특히 빈속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입니다. 하루의 첫 선택을 물로 시작하면 나머지 하루의 선택도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내 몸을 잘 돌볼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낮 시간에 갈증이 나면 무가당 탄산수를 드십시오. 페트병이나 캔으로 나온 제품을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탄산수에 라임이나 레몬을 한 조각 띄우면 훨씬 상큼합니다. 민트잎 몇 개를 띄워도 좋습니다. 톡 쏘는 느낌이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중요한 건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칼로리를 넣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이 정말로 필요한 건 수분입니다. 단맛이 아닙니다. 오후에는 차를 드십시오. 보리차, 현미녹차, 허브티를 돌려가며 마시십시오. 차를 우려내는 시간 자체가 작은 휴식이 됩니다. 뜨거운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향을 맡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녹차나 홍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보리차나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십시오. 작은 팁 하나, 음료의 뚜껑과 빨대를 치우십시오. 빨대로 쭉쭉 빨아 마시면 무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게 됩니다. 컵에 따라서 한 모금씩 음미하며 드십시오. 이 단백질 삼형제, 생선, 닭가슴살, 콩, 가공육을 끊으면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얻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 삼치, 연어, 청어.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약처럼 작용하는 음식입니다. 조리는 간단합니다. 생선을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고 구우십시오. 다 구워진 후에 레몬즙을 뿌리고 후추를 갈아서 얹으십시오. 레몬의 산미가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후추의 향이 풍미를 더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닭가슴살과 닭다리살. 닭고기는 포화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껍질을 제거하면 더욱 건강합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전자레인지용 닭가슴살을 팝니다. 냉장고에 몇 개 준비해 두십시오. 배가 고플 때 바로 데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직접 조리하실 때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식힌 후 손으로 찢으십시오. 여기에 올리브 오일 1숟갈, 후추, 파슬리 가루를 뿌리십시오. 샐러드 위에 얹어도 좋고 샌드위치에 넣어도 좋습니다. 콩과 두부. 한국 사람들에게 두부는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이고 칼슘도 풍부하며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영양소도 들어 있습니다. 두부를 간장에 찍어 드시지 마십시오. 간장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대신 들기름을 두르고 김가루를 뿌리십시오. 고소한 맛이 간장 맛을 대신합니다. 병아리콩 통조림도 비상식량으로 좋습니다. 캔을 따서 물에 한번 헹구십시오. 그대로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샌드위치 속재료로 사용하십시오. 3. 액상식물류와 조리법 바꾸기. 트랜스 지방을 피하려면 기름과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조리유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액상식물류를 쓰십시오. 이것들은 실온에서 액체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튀김을 줄이십시오. 굽기, 찌기, 삶기로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십시오.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 튀김 같은 맛이 나면서도 기름은 훨씬 적게 듭니다. 빵이나 과자를 사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보이면 내려놓으십시오. 요즘은 올리브유로 만든 빵도 많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매일 드시는 게 아니라면 가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디저트가 먹고 싶을 때는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십시오.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트랜스 지방이 없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두세 조각만 먹어도 만족감이 큽니다. 4. 집밥 3단계 디솔트의 실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1단계 국물 반의 반. 라면, 국,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4분의 1만 드십시오. 나머지는 싱크대에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칩니다. 어느 것이 더 아까울까요? 국물 대신 건더기를 더 넣으십시오. 라면을 끓일 때 양배추, 버섯, 파, 달걀을 추가하십시오. 볼륨이 커져서 든든하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2단계 스프 절반. 라면 스프는 절반만 넣으십시오. 한 봉지에 스프가 2개 들어있으면 하나만 쓰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혀는 금세 적응합니다. 오히려 면 자체의 밀가루 향과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찌개를 끓일 때도 된장이나 고추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으십시오. 대신 다시마와 멸치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십시오. 깊은 맛은 유지되면서 나트륨은 크게 줄어듭니다. 3단계 허브, 산미, 향신료로 막 끌어올리기. 소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맛을 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레몬즙 몇 방울은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 고기, 샐러드에 레몬을 뿌리면 산미가 맛을 확 살려줍니다. 소금 없이도 맛있습니다. 식초도 좋습니다. 사과 식초, 발사믹 식초를 요리에 활용하십시오. 볶음 요리의 마지막에 식초를 한 숟갈 둘러주면 느끼함이 사라지고 산뜻해집니다. 후추는 넉넉히 쓰십시오. 갓갈은 후추의 향은 미각을 자극합니다. 후추 분쇄기를 식탁에 두시고 음식을 먹기 직전에 갈아서 뿌리십시오. 마늘, 생강, 양파도 천연 조미료입니다. 이것들을 다져서 요리에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허브도 활용하십시오. 파슬리, 바질, 로즈마리, 타임. 말린 허브를 믹스해서 병에 담아두고 요리할 때마다 뿌리십시오. 서양 요리 같은 향이 나면서도 나트륨은 제로입니다. 들기름도 좋은 도구입니다. 찌개의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갈을 둘러주면 고소한 맛이 부족한 염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갈의 국물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혈압을 지키는 작은 용기입니다. 5. 안전한 과일 로테이션과 약물 상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과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몽 경고가 있는 약을 드신다면 자몽 대신 이런 과일들을 드십시오. 사과, 배, 바나나, 키위,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감귤, 오렌지, 귤. 과일은 매일 드시되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로테이션 하십시오. 월요일은 사과, 화요일은 배, 수요일은 키위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과일을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혼합 주스를 사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앞면에는 오렌지 주스라고 크게 적혀 있어도 뒷면 작은 글씨에 그레이프 프루트 5% 함유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마다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약은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나요?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약 봉투나 설명서를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붙여두십시오. 가족들도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실패 패턴과 수정 방법. 4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반복되는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 패턴 1. 주스는 비타민이니까 괜찮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적혀 있으니까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과일을 직접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수정 방법, 씹는 과일로 바꾸십시오. 사과 한 개를 직접 씹어 드시면 섬유질과 포만감이 함께 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만족감을 줍니다. 실패 패턴 2. 소시지라도 단백질이잖아. 고기니까 단백질이 있을 거야. 몸에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에도 단백질은 있습니다. 하지만 염분, 보존료, 포화지방이 단백질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정 방법, 통살로 바꾸십시오. 생선, 닭가슴살, 콩. 이것들이 진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쁜 성분 없이 좋은 단백질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 패턴 3. 튀김은 식용유로 만드니까 괜찮지 않아? 식물성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재사용 기름입니다. 치킨집이나 튀김 가게에서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면 고온에서 기름이 산화되고 변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 튀기지 말고 굽고 삶으십시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십시오.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실패 패턴 4. 자몽 좋아하는데 약이랑 상관 있어? 과일인데 설마 문제 있겠어?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몽은 특정 약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 약 봉투의 경고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자몽 대신 사과, 배, 베리로 바꾸십시오. 실패 패턴 5. 소금 대신 건강소금 쓰면 되지. 저염 소금이라고 하니까 마음껏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염 소금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사용합니다. 콩팥이 나쁘거나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쌓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 소금 대체제를 쓰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콩팥 기능과 복용 약물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오래가는 습관을 만드는 작은 장치들. 좋은 의도만으로는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장치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줍니다. 1. 시각화, 냉장고 문 메모.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을 붙이십시오. 크게 눈에 띄게 적으십시오. 국물 반의 반. 부분 경화유는 패스. 자몽약. 물 먼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맞다. 나는 지금 내 혈관을 지키기로 했지.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냉장고 문에 본인의 혈압 목표 수치를 적어두셨습니다. 120, 80이라는 숫자가 매번 상기시켜 주었고 그분은 6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2. 도구 배치, 건강한 선택을 쉽게 싱크대 옆에 레몬, 후추 분쇄기, 허브 믹스를 눈에 띄게 두십시오. 소금통은 서랍 안쪽 깊숙이 넣으십시오. 쓰기 쉬운 도구는 자주 쓰게 됩니다. 레몬이 눈앞에 있으면 레몬 좀 짜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소금통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소금 없어도 되겠지 하게 됩니다. 식탁 위에는 스트로 없는 유리컵을 놓으십시오. 물병을 항상 테이블 위에 두십시오. 보이면 마시게 됩니다. 3. 알람 전략, 타이밍이 습관을 만든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오후 3시, 가당 음료 금지 시간. 저녁 7시, 국물 절반 기억하기. 밤 10시, 내일의 물 준비하기. 알람이 울리면 행동하십시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반복하면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한 환자분은 오후 3시 알람에 커피 대신 차라고 적어두셨습니다. 그 알람 덕분에 하루 3잔씩 마시던 단 커피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4. 가족 합의, 혼자보다 함께. 가족과 함께 약속을 만드십시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집은 라면, 국물을 나눠 먹는다. 주말 음료는 무가당으로 한다. 냉장고에 탄산음료를 들여놓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부부 환자분은 함께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남편분이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하면 부인이 국물 반의 반이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6개월 만에 혈압약을 감량하셨습니다. 5. 보상 재설계, 음식이 아닌 보상. 오늘 힘들었으니까 치킨 먹어야지. 운동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지. 이런 생각 하시죠? 문제는 음식으로 보상하는 습관입니다. 뇌는 보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상이 꼭 음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짧은 산책 10분, 재미있는 영상 보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따뜻한 목욕하기. 저는 환자분들께 보상 목록을 만들라고 합니다. 음식이 아닌 보상 10가지를 적어두는 겁니다. 보상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목록을 보고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뇌는 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 종류만 바꾸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가이드라인.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매한 적당히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입니다. 1. 나트륨 하루 2000mg 미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입니다. 찻숟가락 하나가 5g 정도입니다. 하루에 소금 한 티스푼. 이것이 목표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약 1800mg. 국밥 한 그릇에 약 2500mg. 찌개 한 그릇에 약 2000mg. 이것만 봐도 한 끼에 하루치를 다 채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국물은 반의 반만. 스프는 절반만. 간은 허브와 산미로. 이 가당 음료 하루 0에서 1잔. 이상적으로는 0잔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하루 1잔까지는 허용하되 주말에만 드십시오. 주말만이라는 생각도 조심하십시오. 토요일에 1잔, 일요일에 1잔. 한 달이면 8잔입니다. 누적됩니다. 목표는 무가당 음료로.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물, 무가당차, 탄산수, 실천 방법. 집에 가당 음료를 들여놓지 않기. 편의점 가는 습관 바꾸기. 냉장고에 탄산수 채워두기. 3. 트랜스 지방 0g이 목표. 트랜스 지방은 조금도 괜찮지 않습니다. 0g이 정답입니다. 성분표에 부분 경화유, 쇼트닝, 경화유가 보이면 무조건 내려놓으십시오. 트랜스 지방 0g 표기도 조심하십시오. 일회 제공량 기준이므로 더 먹으면 0g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성분표의 부분 경화유는 경고등, 튀김보다 굽기와 찜, 액상식물유 사용. 4. 가공육, 주 0회가 목표. 이상적으로는 아예 먹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일상적으로 먹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 통살생 성콩으로 대체. 냉장고에 가공육 안 사두기. 비상 단백질 닭가슴살, 두부 준비. 5. 자몽. 약 복용자는 완전 회피. 특정 약을 드신다면 자몽은 0입니다. 조금도 먹으면 안 됩니다. 혼합 주스의 작은 글씨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레이프 프루트 5% 함유라는 문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약 봉투의 경고 확인. 의사약사 상담. 안전한 과일로 대체. 6. 칼륨, 소금, 콩팥 특정 약 복용자 주의. 저염 소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칼륨 보전 이뇨제, ACE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신다면 칼륨 소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콩팥 기능 검사 확인. 복용 약물 리스트 확인. 의료진 상담 후 결정. 실제 성공 사례 김 사장님의 변화. 이제 다시 김 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조언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음식이 너무 싱거워요. 입맛이 안 당겨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만 참아보십시오. 혀는 적응합니다. 김 사장님은 편의점 바구니를 바꾸셨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 소시지 대신 두부와 구운 닭가슴살, 컵주스 대신 사과 한 개. 집에서 라면을 끓일 때는 국물을 반에 반만 드셨습니다. 건더기로 양배추와 버섯을 듬뿍 넣으셨습니다. 스프는 절반만 사용하셨습니다. 국밥집에 가셔도 국물을 다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지만 이게 내 혈관을 지키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저녁가는 허브와 레몬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소금통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후추 분쇄기와 레몬을 싱크대 옆에 두셨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국물 반에 반, 물 먼저, 단백질 삼형제라고 적은 메모를 붙이셨습니다. 매번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문구가 김 사장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혈압의 변동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130에서 150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혈압이 125에서 135 사이로 안정되었습니다. 식후 혈당도 달라졌습니다. 가당 음료를 끊으니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졌습니다.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계단을 내려오듯 줄었습니다. 200을 넘나들던 수치가 1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2kg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액체 칼로리를 끊고 가공육을 통살로 바꾸고 국물을 줄였을 뿐입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님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자 얼굴빛이 바뀌었고, 얼굴빛이 바뀌자 하루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내가 내 혈관을 지킨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이 저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잘하신 겁니다. 식탁은 매일 먹는 약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오늘 저녁 라면을 끓이신다면 스프를 절반만 넣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편의점에 가시거든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집어 보십시오. 냉장고에 소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다 먹은 후에는 다시 사지 마십시오.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준비해 두십시오.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분경화유라는 단어가 보이면 내려놓으십시오. 약을 드신다면 약사에게 자몽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한 달의 습관이 되고, 한 달의 습관이 1년의 건강이 되고, 1년의 건강이 여생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번 뛰는 심장, 10만 킬로미터를 흐르는 혈관. 그들은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일할 차례입니다. 식탁에서, 냉장고 앞에서,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매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68세의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은 병을 관리하지만 음식은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부모님의 혈관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에게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에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